이제 마지막으로 협동조합 이제 지분에 관련된 이제 문제입니다. 근데 이 지분이 왜 이슈가 되는지를 먼저 이제 이해를 좀 이렇게 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게 주식회사는 우리가 지금까지 사업을 하는 방식은 기존의 이런 뭐 이제 영리회사, 주식회사의 관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식회사는 지분이 문제가 안 돼요. 왜 지분이 문제가 안 되냐면 이게 주식회사하고 협동조합하고 둘 다 공통점은 이 협동조합의 자산에 대해서 그 소유주인, 주주든 조합원이든 소유주 지분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 주식회사든 협동조합이든 관계가 없어요. 문제는 아까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지분은 계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분은 계산하는 거예요. 이게 지분은 확정돼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자산을 어떻게 측정하는지에 따라서 지분이 나오는 금액이 이제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채는 확정적이잖아요. 남한테 빌린 거니까 변동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이 자산의 변동에 따라서 지분의 변동이 훨씬 더 크게 나타나는 거죠. 이 부채가 이제 그 비율로 보면. 그런데 일반 그동안의 회사들은 지분이 정해져 있는 금액이 아닌데도 이 문제가 왜 안 되냐면 기존에 있는 회사들은 지분을 어떻게 하냐면 지분을 거래해요. 그러니까 이게 시장이 막강하긴 한 거죠. 그러니까 지분을 거래하니까 이 A라는 회사의 지분이 얼마인지는 잘 몰라요.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산 가치는 대략 알죠. 아는데 이게 확정적이지 않아요. 이게 또 무형자산도 있는 거고 뭐 미래의 어떤 가능성 이런 것까지를 평가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나 혼자 있을 때는 내가 내 지분이 얼마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언제 알 수 있냐면 누군가 옆에 와가지고 야, 나 그거 나한테 얼마에 팔어. 이런 순간 이제 그 지분의 가치가 드러나는 거죠. 누가 산다고 했을 때. 이 거래 과정에서 이 지분이 얼마인지가 드러나는 거잖아요. 이거를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용어로 보면 주가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거래할 때 변동이 있는 거예요. 우리 주택 가격도 거래할 때 변동이 있는 거지. 우리나라 주택 시장 좀 이상하죠. 이제 호가를 중심으로 가니까 내가 얼마라고 주장한다고 그 가격이 있는 게 아닌 거잖아요. 거래가 되어야 이제 가격이 이제 형성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협동조합과 주식회사는 지분이 있다는 측면에서는 다를 게 없는데 이 지분 거래가 되지 않는다는 데서 핵심적인 차이가 이제 드러나요. 주식회사는 지분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주주가 내 지분 가치를 확인하거나 또는 내 지분 가치를 실현하려면 이걸 현금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걸 사는 사람을 찾아야 돼요. 항상 본인 책임이에요. 휴식 조각이 될 수도 있고 대박이 될 수도 있죠. 주식 같은 경우는 이걸 통해서 이제 가능해요. 그래서 굉장히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회사는 주주한테 이 지분을 상환할 의무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이제 이 회사에 100만 원 투자하고 100주를 받았는데 다시 그 100주를 가지고 회사 가서 나 이제 주주 안 할 거니까 100만 원 돌려주세요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걸 가지고 누군가한테 사겠다는 사람이 없으면 이제 깎아서 팔아야 되고 사겠다는 사람이 많으면 이제 늘려서 이제 사야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주식회사의 특징인데 협동조합은 기본적으로 이 자본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분 거래를 금지하고 있어요. 이제 이걸 이제 허용하고 있는 나라가 있다고 이제 언론 때 이제 말씀을 드렸죠. 이제 신세대 협동조합이나 이런 것들이.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거를 허용하지 않고 있어요. 허용하지 않고 있으니까 조합원이 그 지분을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이제 탈퇴했을 때 조합이 상환해 주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협동조합은 이제 그 다른 것보다는 여기에서 이제 굉장한 이제 차이가 이제 생기게 되죠. 또 거래를 못 하니까 가치 변동도 없어요. 액면가 항상 그대로 이렇게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이제 발생하는 겁니다. 이 지분을 이를테면 이제 탈퇴할 때
그 조합원에게 얼마를 돌려줘야 되냐 이렇게 했을 때 일반적으로 우리가 별로 고민 안 하면 그냥 출자금 돌려주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문제는 가장 단순한 문제는 이런 거예요. 그럼 협동조합이 손실을 보면 어떻게 해? 그러면 탈퇴했을 때 그 협동조합이 1,000만 원씩 모아가지고 10명이 1,000만 원씩 모아가지고 1억을 모아서 시작했는데 대박 손실을 봐가지고 한 하천 손실을 봤어요. 자본 잠식이 됐어요. 근데 누군가 탈퇴한다고 그래. 그럼 1,000만 원 돌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가 걸리는 거예요. 1,000만 원 돌려주면 이제 뱅킹런 같은 사태가 발생하는 거죠. 먼저 나가는 사람이 이제 유리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협동조합의 존속이 이거는 이제 아무리 좋은 취지로 협동조합을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그런 형태로는 움직이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이제 손실금을 감하고 돌려줘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이제 납득을 할 수 있죠. 문제는 그 손실금을 어떻게 평가할 거냐, 이제 이런 게 이제 문제가 이제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이익이 발생했을 경우에요. 이것도 똑같아요. 그럼 손실금을 그러니까 이익금부터 얘기하면 사실 잘 이렇게 사람들이 납득을 안 해요. 그냥 이익금 협동조합인데 이익금 놓고 나가야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손실금은 갚아야 되고 부담하고 나가야 되고 이익금은 놓고 나가야 돼요. 협동조합이니까. 이제 그 조직 내부에서 어떻게 결정할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이제 부당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이를테면 이제 손실 났다가 이익 났다가 손실 났다 이익 났다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이게 언제 나가는지에 따라서 이게 뭔가 이제 위치가 좀 달라지는 거는 또 그것도 이제 불안 요소가 이제 되는 거죠. 이제 그럼 이익이 나면 이익금을 손실금도 마찬가지지만 이익금이나 손실금을 조합원별로 분배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조합원별로 어떻게 분배해야 돼요? 출자 비율대로? 네. 네. 그래서 이제 여기 나오는 내용들은 이제 참고를 좀 하시고 출자 비율대로 분배하게 되면 이제 어떤 두 가지 문제가 생겨요. 하나는 그 이익금을 배당할 때는 이용고 배당을 하잖아요. 그렇죠? 이익금을 배당할 때는 이용고 배당을 하는데 그 이익금을 탈퇴할 때 지분으로 상환할 때는 출자 비율로 배당 이제 돌려주게 되면 이게 약간 모순이죠. 그렇죠? 같은 이익금인데 여기 있는 요 이익금이잖아. 요 잉여금을 배당할 때는 이용실적 배당을 하는데, 그쵸? 지분으로 반환할 때는 출자 비율로 반환한다. 약간 모순이 이제 생기는 거죠. 두 번째, 그 이익금을 똑같이 1,000만 원 가지고 이렇게 이제 가입했는데, 그 유보금은 한 3년 동안 쌓인 유보금이에요. 근데 이분은 3년 전에 가입한 사람이고 이분은 어제 가입한 사람이에요. 똑같이 탈퇴한대요. 그러면은 3년 전에 가입한 사람하고 지금 가입한 사람의 출자금이 같다고 해서 똑같이 지분을 나눠주는 게 합리적인 건가요? 아니죠. 네. 이건 좀 문제가 있죠. 이렇게 나눠주는 거는. 주식회사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주가 될 때 액면 금액을 가지고 주주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3년 전에 1,000만 원을 내고 이제 그 조합원이 만약 주주가 했다고 치면 주주가 된 사람이 그 회사가 성장하게 되면 그 사람은 그 지분을 1,000만 원에 팔지 않을 거예요. 똑같이 액면가 그 이제 증권에는 1,000만 원이라고 적혀 있을지언정 이 사람은 1,000만 원보다 높은 가격으로 그 주식을 사고 들어올 거기 때문에 사실 주식회사는 주식 비율로 똑같이 평가해도 문제가 안 생겨요. 이미 그걸 다 지불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협동조합은 그걸 잉여금에 대한 걸 지불하고 들어오는 게 아니거든요. 출자금만 이제 내고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나누는 것도 이제 문제가 이제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 이제 협동조합의 지분 관리에 이제 복잡한 문제가 이제 발생이 되게 되고 이거를 이제 그 협동조합이 그 유보금이 좀 이제 많아진다고 생각이 되면
이때 요 유보금에 대한 이제 관리를 들어가지 않으면 향후에 이제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이제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 시간에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과거의 협동조합 사례 하나를 말씀드렸잖아요. 그 프랑스의 금세공 생산자 협동조합이라고, 여기가 유보금에 대한 불분할을 택하는 순간 어떻게 하냐면 조합을 아무도 안 받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조합원이 들어오게 되면 내가 갖고 있는 이 유보금을 같이 n분의 1 해야 되네, 이렇게 되는 순간 이제 이지에 밝은 사람들은 이제 조합원으로 이제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그런 이제 협동조합 확장에 이제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요 이제 그 사람의 지분이 얼마이고, 그래서 과거에 들어온 사람과 지금 들어온 사람이 출자금이 같더라도 이제 전체 몫은, 지분이라고 하는 몫은 달라질 수 있다라는 표시를 이제 해둘 필요가 이제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 이제 이익금의 처분은 한번 이제 읽어보십시오. 이거는 이제 잉여금 배당하는 방식인데, 요런 이제 잉여금을 배당하는 방식으로 지분도 나눌 필요가 있지 않겠냐는 이제 것 때문에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린 얘기고, 자,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실무 중에 하나가, 그러면 이제 그렇게 지분을 앞에서 이렇게 요 협동조합에서는 탈퇴할 때 이 지분을 평가해서 그 상환을 해줘야 되는데, 주식회사는 서로 거래해서 해결하지만 이제 협동조합은 조합에서 이제 평가해서 지분을 환급을 해줘야 돼요. 근데 그 시기가 어떻게 형성되냐면 이제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이게 이제 그 지분 환급을 반드시 총회에서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는 이제 법률적으로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 제가 볼 때는 입법 밉인데, 그 이제 협동조합 기본법 2014년도에 개정된 기본법에는 하나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총회 의결사항으로 탈퇴 조합원에 대한 출자금 환급을 총회에서 의결해서 환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것도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게, 이건 출자금 환급이지 지분 환급이 아니에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좀 정확하게 뭔가 입법 취지대로 이제 하려고 하면 이걸 지분 환급으로 하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거를 하나를 이제 참고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26조에 보면 이제 지분 환급 청구권이라는 게 이제 발생을 이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지분이 이제 발생하는 시기를 이제 생각을 해보면 1년 중 어느 시기에 탈퇴를 하든지에 관계없이, 그러니까 탈퇴할 때 출자금이든 지분이든 탈퇴할 때 돌려주는 건 아니에요. 탈퇴할 때 돌려주는 건 아니고, 이 사람에게 돌려줄 지분을 확정하는 시기가 언제냐면 연말이에요. 연말에 확정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연말 12월 31일 그 시점에 재무정보를 기준으로 확정을 해야 되고, 그 재무정보는 뭐 그 다음 연도 2월이나 3월 달쯤에 이제 나오게 되겠죠. 이 연말을 기준으로 이 사람의 지분을 이제 그 평가를 해야 돼요. 1월에 탈퇴했든 12월에 탈퇴했든 관계없이 12월에 평가를 이제 하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그 중간에 탈퇴하신 분은 여기까지는 권리가 없어요. 여기까지는 권리가 없고, 그 다음에 1월 1일 날 어떤 권리가 생기냐면 지분 반환 청구권이라는 권리가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거는 청구권이니까 채권이죠. 그래서 그 조합에, 그러니까 이제 그 법률가들 표현대로 하면 이제 미확정 채권인 거죠. 확정되지 않은. 그래서 내 지분을 돌려주세요라고 청구할 수 있어요. 이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2년이에요. 2년 동안 청구하지 않으면 이 청구권은 없어져요. 그러면 이제 지분을 반환해 주세요라고 청구를 하면 그 협동조합은 이제 이 총회에서 이 사람의 출자금을 포함한
지분을 얼마로 이제 평가를 해서 이제 확정을 이제 해줘야 이제 되는 거죠. 문제는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총회에서 그러면 이 사람이 1,000만 원을 출자했는데 뭐 이제 누적된 잉여금까지 평가해서 1,200만 원으로 돌려주기로 총회에서 딱 결정을 하면 그 사람은 그 총회 결정에 구속되느냐 하면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 조합원은 이 당시 총회의 구성원이에요? 아니잖아요. 탈퇴했잖아요. 그렇죠? 구성원이 아니에요. 내가 그 총회 결정에 구속되는 당사자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 총회에서 이제 지분 상급을 결정을 하면 이 조합은 그걸 근거로 해서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조합원, 탈퇴 조합원하고 이제 협상을 해야 돼요. 나 이렇게 줄 건데 그 이제 받아줘 이렇게. 그 양자 간에 이제 문제가 협동조합이라는 법인과 탈퇴조합원 개인 양자 간에 이제 문제가 이제 남는 거예요. 그래서 둘 간에 협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총회에서 의결은 그 협상의 여지를 두고 의결하는 게 좋죠. 딱 얼마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사회적 협동조합은 뭐 이제 출자금만 환급해도 된다고 법이 되어 있으니까 관계가 없는데 협동조합은 그 이제 탈퇴한 회계연도 말에 협동조합 자산과 부채에 따라 정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출자금만 돌려줘서는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돌려줄 금액을 좀 여지를 두고 이제 범위를 두고 결정을 하고 그 범위 내에서 그 조합원하고 이제 협상을 이제 해야 되고 협상이 잘 되려면 그 나름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자료를 작성을 이제 해야 될 거고 협상이 안 되면 이게 어디로 가냐면 이제 법정으로 가겠죠. 그렇죠? 그 청구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생각하는 금액이 있을 거고 협동조합이 생각하고 있는 금액이 있을 테니까 그럼 법원에서는 합리적인 금액을 가지고 판단을 할 거잖아요. 이 조합원이 가지고 있는 이제 몫은 얼마다 이렇게 그러면 나한테 그 합리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자료를 이제 앞으로 작성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탈퇴 환급금이 이제 잘 그 합의가 이제 안 될 가능성이 높은 이유가 뭐냐면 이거는 이제 이 케이스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이분이 왜 탈퇴했는지가 문제예요. 그렇잖아요. 제가 그 이제 다른 자리에서는 제명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유가 이 지분 환급 청구권이에요. 탈퇴도 이분이 싸워서 탈퇴하잖아요. 들어와서 못해 먹겠네 하고 가버리면 이제 여기에 조합에서 지분 얼마예요라고 이제 제시를 하면 그거를 받아들이겠어요? 이제 그 나쁘게 얘기하면 좀 괴롭힐 목적으로 안 받을 가능성이 이제 있는 거죠. 그럼 그게 계속 분쟁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만약에 제명하면 이게 굉장히 어려울 거고 탈퇴했을지라도 총회 전에 조합원과 대체로 협상을 해두는 게 좋아요. 그래서 자료를 만들어두는 게 이제 가장 이제 좋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제시를 이제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이제 우리가 지분이라고 하는 것은 요 이제 전체 자본액이잖아요. 우리 이제 자본금하고 자본은 다른 거예요. 그렇죠? 출자금하고 이제 자본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본은 이제 출자금과 이제 크게 보면 출자금과 요 잉여금, 유보금으로 나뉜다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이 지분을 두 개로 쪼개자는 거예요. 두 개로 쪼개서 첫 번째는 이제 조합원한테 분할되는 분할 지분, 그리고 조합원한테 분할되지 않는 비분할 지분, 이 두 가지로 이제 나눠 보자는 거죠. 분할 지분은 여기서 납입한 출자금, 요거는 분할 지분이죠. 자기 낸 거니까 최초에 자기가 납입한 거니까 요 출자금은 이제 우리가 분할 지분으로 생각을 하고 요 유보금 중에서 그 유보금도 이거를 전체를 다 나눠서 이제 그 반환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조합이 어려움에 이제 그 노정될 수 있어요.
이제 뭐 조합원들이 다 이제 저 지분 때문에 다 탈퇴를 한다거나 이렇게 이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분 중에 일부는 그러니까 이제 조합원들이 나가면 포기해야 되는 돈이 좀 있어야 나가지 않는다는 거죠. 동시에 이렇게 이제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아깝지 않으려면 그게 너무 커서는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이제 유보금 중에 이 이제 비분할 지분과 분할 지분으로 나눠서 출자금과 분할 적립금을 합쳐서 탈퇴 시에 반환을 하고 요 비분할 적립금은 반환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정하는 방식을 택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하는 하나의 아이디어인데 이것도 사실 정확하게는 법률적인 검토를 받긴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나라 이제 법에 근거가 있다고 할 수도 있고 없다고 할 수도 있어요. 두 개의 조항이 충돌되는데 첫 번째는 이렇게 생각했을 때 이 비분할 적립금은 법정 적립금으로 모아두면 되는데 이제 두 개의 조항이 뭐냐면 하나는 법정 적립금은 손실금의 처분이나 청산 시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라는 조항이 있어요. 그 얘기는 확대 해석하면 조합원이 탈퇴할 때 반환하는 것에 포함시키면 이건 청산도 아니고 손실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청산도 아니고 손실도 아닌데 법정 적립금을 나눠줄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청산할 때는 이제 나눠줘야 되지만 그러니까 그 규정대로 하면 법정 적립금은 나눠주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건 이제 국회에서 해결해야 되는데 충돌되는 조항은 앞에 있는 요 조항이에요. 여기 지분은 탈퇴 회계 연도 말에 협동조합의 자산과 부채에 따라 정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런 자산 빼기 부채라는 얘기인데 그런 법정 적립금이 들어가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들어가게 되고 여기서는 들어가지 않게 되고 하는 이 두 개의 조항이 지금 충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법정 적립금은 나누지 않는 비분할 적립금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이제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 따라서 이제 법정 적립금으로 한번 이제 비분할 적립을 해보자라고 하고 있고 이게 제가 조사한 바로는 그 외국에서는 이런 이제 법정 적립금 또는 이익 준비금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데 법정 적립금을 적립하게 되면 적립분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면제해 줘요. 그러면 이제 협동조합의 조합원 입장에서는 이제 내가 탈퇴할 때 받아갈 수 없는 비분할 지분으로 많이 모아두면 조합이 법인세가 감면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익이죠.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손해예요. 그렇죠. 반면에 내 몫을 많이 주장하면 내 몫을 많이 챙길 수 있는데 협동조합은 법인세 감면 혜택이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조합원들이 판단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얘기는 이제 법정 적립금을 많이 이제 모아두라 이제 이런 취지에서 세제 혜택을 주는 거죠. 그래서 한국도 이제 그런 게 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듭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제 나눠 보면 이제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매년 이제 잉여금이 단기 잉여금이 발생을 하면 요 단기 잉여금을 이제 아까 얘기했던 이제 그런 항목들로 우리가 이제 나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단기 잉여금이 쭉 이제 발생을 하면 일단 제일 첫 번째는 누적된 이제 결손금 있으면 누적된 결손금을 이제 처분해야겠죠. 그만큼 줄여요. 이만큼 없애는 거죠. 없애고 그리고 비분할 적립금인 이제 법정 적립금을 일단 이제 의무적으로는 10% 이상을 이제 해야 되고요. 10% 이상이라니까 10%를 하라는 건 아니에요. 이상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조합원들이 가져갈 수 없는 몫이다라고 조합원들한테 고지하고 조합원들한테 그럼 얼마로 적립할까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영역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조합원들한테 나눠주는 거죠. 그러니까 일부는 배당을 하고, 그렇죠? 일부는 배당을 하고, 나머지는
이제 이 지분 적립금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임의 적립을 이제 하는 거죠. 요거는 이제 조합원 앞으로 다 이제 꼬리표를 달아서 이제 적립을 하는 부분이라고 이제 보시면 이제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그 이제 법정 적립금 그리고 지분 적립금 그리고 배당 요 세 가지로 나눠 가지고 이제 뭐 방식은 여러 가지 방식이 있겠지만 크게 보면 이제 법정 적립, 지분 적립, 배당 요 세 가지로 잉여금을 매해 이제 처분을 이제 하자 이런 게 이제 제가 생각하고 있는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려면 이제 지분 대장을 이제 작성을 이제 해야 돼요. 그래서 지분 대장 양식은 요거는 그 중소기업 협동조합하고 농협에서 사용하고 있는 지분 대장 양식을 제가 약간 간소화시킨 거예요. 거기 좀 약간 복잡하더라고요. 간소하게 이제 만들어 놓은 건데 일단은 내가 납입한 이제 출자금은 이제 내 분할 지분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출자금을 중간에 이제 감소할 수 있냐 없냐 이런 거는 좀 논쟁이긴 한데 이제 중간에 출자금을 감소했다고 치면 이제 감소를 하게 되면 이제 그만큼 이제 빼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지분준비금은 이제 매해 단기 이제 이익금 중에 그 사람 몫으로 이렇게 분할해줘서 여기에 넣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익이 나면 배분이 있을 거고 조합이 손실이 나면 감소가 생기겠죠. 그렇죠? 손실금도 나눠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뭐 1,000만 원 이익이 나면 1,000만 원 이익을 A, B, C, D 이렇게 조합분으로 쭉 나누고, 그렇죠? 그리고 감소가 생기면 감소분도 이제 그 손실이 생기면 이제 손실을 감소액에 넣어가지고 이 지분준비금은 조합별로도 조합이 이익이 나면 올라가고 조합이 손실이 나면 줄어들겠죠. 그래야 이제 조합원도 조합의 이익이 나면 다 나한테 내 몫으로 오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이 이제 들 수 이제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지분 대장을 한번 만들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를 이제 뒤에 제가 연습 문제를 이제 해놨거든요. 이 연습 문제는 다 한 번씩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해요. 네. 별표 치고 한 번씩 풀어볼 것 이렇게. 네. 네. 자, 그 이제 저랑 같이 한번 이제 해보고 이제 끝내도록 할게요. 이제 제가 나름 굉장히 머리 써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니까요. 첫 해 일단은 조합원 5명이 1,000만 원씩 출자해서 이제 협동조합을 만들었어요. 예. 1,000만 원씩 이렇게 이제 청구자씩 이렇게 출자를 쭉 이렇게 한 거죠. 자, 그 해 단기 잉여금이 1,000만 원이 났어요. 1,000만 원을 총회 처분하는데 일단 법정 적립금으로 200만 원, 그리고 지분 준비금, 뭐 지분 적립금, 뭐 이제 적립금보다는 준비금이라는 표현이 더 좋을 거긴 해요. 근데 그건 이제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지분 준비금을 400만 원을 하고 배당을 이제 400만 원을 하자 이렇게 이제 결정을 해요. 그래서 이제 배당 400만 원 중에 출자 배당은 이율을 4%로 해서 그래서 이제 출자금의 4%를 이제 출자 배당하고 나머지는 다 이용 배당하자 이렇게 이제 정한 겁니다. 이럴 때 이제 유의하셔야 될 거는 4%로 했다고 해도 출자 배당이 이용 배당보다 높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것들을 이제 고려해서 이제 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 이용 실적은 계산해 보니까 이제 A, B, C, D, E가 이렇게 이용 실적이 이제 계산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출자금에 대한 배당금은 현금으로 배당을 하고 이용 실적 배당금은 현금을 받지 말고 출자금으로 다시 내자. 이렇게 이제 결의를 이제 했습니다. 받지 않고 다시 출자한다는 거예요. 출자금이 올라가겠죠. 이렇게 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지금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출자금 배당만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이용 실적 배당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결정을 이제 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 취지는 출자금에 대한 배당금 4% 요것만 현금으로 주려는 취지긴 한데 요렇게만 배당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이용 실적 배당을 같이 끼고 또 이제 그만큼은 이제 현금으로 주지 않고 이제 출자금을 쌓는 방식으로 사실상 지분 적립하고 같은 방식인 거죠. 네.
이렇게 이제 갖고 이거는 이제 법률이 바뀌면 방식은 좀 바뀔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이제 5명의 조합원들한테 배분되는 금액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 출자 배당은 4%씩 준다고 했으니까 출자금이 똑같잖아요. 10만 원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40만 원씩 이렇게 쭉 가겠죠. 총 이제 200만 원이 이제 출자 배당이 이제 될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 200만 원은 이용 실적 배당이 가요. 이용 실적 배당은 이용 실적률을 곱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200만 원 곱하기 20% 하면 440만 원 이렇게 이제 쭉 배당이 되는 거고, 지분 준비금도 여기는 그 이제 이용 실적을 기준으로 지분 적립을 하기로 이제 한 거예요. 그게 바람직하겠죠. 그러면 이제 지분 준비금이 400만 원이니까 20%를 곱하면 여기 80만 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지분 준비금의 이용 실적을 이제 곱해가지고 준비금을 쭉 만든 거예요. 이게 4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출자금 400만 원, 그리고 지분 준비금 400만 원, 이제 800만 원을 이제 배분한 거죠. 200만 원은 이제 법정 적립금으로 이제 들어간 거고요.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하면 조합원별로 이렇게 이제 지분 대장을 만들 수가 있어요. 조합원 A가 처음에 1,000만 원 납입을 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용 실적 배당은 출자로 받기로 했으니까 그럼 출자 납입금이 생기겠죠. 그리고 지분 증금액이 80만 원 이렇게 생겨요. 그래서 이 사람의 총 지분은 1,120만 원이에요. 납입한 1,000만 원하고 배분받은 120만 원 이렇게 이제 지분이 형성이 되는 거죠. 나머지도 이제 보시면 이제 계산을 해보시면 나머지도 이제 그렇게 계산이 이제 될 겁니다. 2000년도에 조합원이 2명이 추가로 가입을 했어요. 2명이 추가로 가입을 했고, 당기인여금 2천만 원을 이제 총회에서 이제 처분을 하는데, 이제 일단 법정 적립금은 400만 원 하고 지분 준비금 800만 원, 배당 800만 원 하기로 결정을 이제 했습니다. 출자 배당률은 4%로 이제 똑같이 이렇게 이제 하기로 이제 하면 이제 여기 이제 배당 금액은 이제 지금 출자 자수가 다 다르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이용 실적 배당으로 출자금이 이제 받았으니까 이용 실적이 높은 사람이 출자금이 높을 거예요. 이 사람한테 돌아가는 출자 배당도 약간씩 차이가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요 차이도 약간씩 이제 생기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용 실적 배당은 요 이제 나머지 잔액 이거 다 한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배당을 800만 원 하기로 했으니까 800만 원에 요 금액을 뺀 게 요 금액이잖아요. 요 금액에 그 이용 실적률을 이제 계산해 가지고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한 거예요. 네. 계산을 하고 약간 이제 뒷자리를 이제 없애고 계산한 거죠. 네. 금액 이제 맞추려고. 그리고 이제 지분 준비금도 요 800만 원을 이제 이제 이용 실적 기준으로 지분 준비금을 또 나눠요. 배분을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총 1,600만 원을 이제 배분을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조합원 A 같은 경우는 이제 이용 실적 배당은 다시 또 51만 원 여기 들어가고요. 그리고 지분 준비금은 여기에 들어가서 이거 계산이 잘못됐네요. 1,120만 원이 아니고 뭐 1,200 얼마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네. 이렇게 이제 지분 금액이 이제 달라질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신규 조합원 이제 F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전년도 배분액이 이제 없으니까 그렇죠? 네. 다른 조합원들보다는 배분 금액이 좀 이렇게 지분 금액이 이제 작게 되겠죠. 네. 그래서 이 신규 조합원 같은 경우는 그 전에 배분된 이제 잉여금에 대해서는 이제 권한이 없고 이제 새로 본인이 참여했을 해부터 이제 준비금을 이제 배분을 받는 거죠. 그래서 조합이 보유하고 있는 전체 유보금 있죠. 재무상태표에 있는 전체 유보금하고 이제 조합원 각자 가지고 있는 전체 이제 지분 준비금 금액이 이제
일치하게 자료가 이렇게 관리가 이제 될 겁니다. 이거 제가 당연히 다 엑셀로 계산한 거예요. 실무할 때도 이제 이런 프로그램이 나오면 훨씬 더 이제 좋겠죠. 네. 마지막 3차원도에는 조합원 B가 탈퇴했어요. 조합원 B가 탈퇴하고 지분 환급 요청을 다음 연도에 이제 하게 되겠죠. 그리고 당기 잉여금은 이제 B는 탈퇴했으니까 탈퇴한 B를 빼고 이제 배분을 이렇게 이제 한 겁니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쭉 이제 배분을 이제 하게 돼서 이렇게 이제 지분대장이 다시 이제 쭉 쌓이는 겁니다. 쭉 쌓이고 조합원 B는 이제 그해 연도 그 이제 탈퇴 환급금 이제 그 잉여금을 배분받을 수는 없고 지금까지 쌓아놓은 요 이제 지분 있잖아요. 요것을 이제 그 다음 연도에 이제 청구하는 거죠. 청구해서 총 1,221만 원을 이제 환급금으로 이렇게 조합에 청구를 이렇게 하게 되면 나중에 이제 조합원 B가 싸우고 탈퇴하더라도 이제 그 첫 해하고 두 번째 해에 요 배분할 때 이 배분할 당시에 이 사람은 총회에 참석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요렇게 배분하는 거에 대해서 본인이 동의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요 이제 탈퇴한 이후의 총회에서는 자기가 이제 참여하지 않았지만 그 이전의 의사결정에는 본인이 참여했기 때문에 참여해서 그걸 승인했기 때문에 이렇게 배분하겠다는 거에 대해서 이제 거부하기는 좀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요런 자료를 가지고 이 조합원한테 이렇게 이제 나는 당신한테 이렇게 이제 탈퇴 환급금을 배분할 거야라고 이제 자료와 함께 이렇게 주게 되면 훨씬 더 뭐 이제 협의하기도 좋죠. 여기에서 조합원 B가 그 악의를 가지고 주장할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 조합이 가지고 있는 이제 뭐 브랜드 가치, 뭐 미래 가치, 뭐 이런 거죠. 재무 정보에 없는. 이를테면 이제 그 협동조합이 이제 백종원을 만나가지고 굉장히 앞으로 승승장구할 가능성이 높다. 지금은 아니지만 그거는 여기에 반영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거까지 나한테 줘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할 수는 있겠죠. 네, 그거까지는 이제 반영 안 되는 거니까 이제 네, 그런 것들을 이제 고려해서 뭐 더 줄 수도 있을 거고 이제 아니면은 뭐 이제 법정 가서 따져봐야 되는 거죠. 네. 그거 말고는 나머지 어떤 잉여금에 대한 권한은 이제 합리적으로 이렇게 이제 계산할 수 있을 거고 나중에 조합에서 손실이 나면 그 손실금도 똑같이 배분해야 돼요. 그거는 손실금도 이제 손실금 있을 때는 배당은 없을 테니까 이것도 이용실적을 계산하는 것처럼 그 조합의 이용실적을 쭉 이용실적하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뭐 구매하는 양이라든지 뭐 판매하는 양이라든지 뭐 이용실적 계산하는 이제 계산법이 있으면 그 이용실적대로 손실금을 나눠야 돼요. 손실금을 나눈 다음에 손실금을 처분할 때 요 이제 감소액에다가 그 이제 만약에 1,000만 원을 손실을 봤다. 네, 그래서 뭐 200만 원씩 책임지기로 했다. 그러면 여기다 200만 원을 넣는 거죠. 그러면 이제 금액이 감소할 거잖아요. 그렇죠? 감소하면 이제 그 조합의 총 유보금하고 이제 이 각각의 조합원들의 지분 금액을 더한 거하고도 이제 맞게 되는 거고 계속 손실이 누적되면 조합원의 지분 재정도 계속 마이너스로 가겠죠. 얘는 뭐 그대로 있겠지만 출자금은 그대로 있겠지만 계속 마이너스로 가면 요 지분 금액은 계속 마이너스로 가겠죠. 마이너스 지분인 거죠. 계속. 그러면 그 사람은 나중에 탈퇴할 때 출자금에서 요 손실금까지를 빼고 이제 반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손실이 누적되어 있는 협동조합의 탈퇴 환급금 같은 경우에도 이런 방식으로 하면 이제 조합원이 나는 1,000만 원 출자했는데 왜 700만 원만 돌려줘 이런 거에 이제 합리적인 어떤 이야기를 이제 해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에 이제 있는 그 연습 문제를 한번 각각의 지금 몇 명밖에 없잖아요.
다른 사람들의 어떤 지분도 한번 이제 그 표에다가 같이 한번 이렇게 쭉 계산을 밑에다가 해보시면 이제 도움이 될 거고, 이건 아직 크게 상용화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주변에 이제 좀 영업이 크게 올라가고 있는 이제 협동조합들이 있으면 이런 식으로 지분대장을 이제 관리해 보라고 좀 이렇게 지도를 좀 해주고, 사실 이거는 손으로 하는 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엑셀이나 이제 비슷한 도구들을 활용해 가지고 작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도움이 이제 크게 될 것 같습니다. 네. 나머지 그 조합원들 자료 뒤에 있네요. 네. 보시고 해보시고, 이렇게 이제 이렇게까지 가면 3,000도 이후에 이제 조합원 이제 6명의 지분은 이렇게 이제 형성이 되고요. 요 합동조합의 재무상태표는 이렇게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요 전체 금액하고 요 전체 금액 더한 거, 요 전체 금액이 이제 9,030만 원이네요. 요거하고 요거 이제 더한 금액이 이제 두 개가 이제 같으면 되는 거죠. 네. 네. 여기까지. 네. 그 잘못 나왔다는 값이 잘못 나왔다는 A 조합원이랑 B 조합원 그 지분 관련해서요. 네. 그 지분 계산하는 게 마지막 현재의 마지막 부분을 출자금이랑 지분금이랑 이거 더하는 거잖아요. 그 값이 잘못되어 있는 거죠. 이거요? 네. 제가 B랑 자료 만들다가 F랑 15, 16. 네. 제가 자료 만들면서 B랑 네. 이렇게 여기 요 금액이랑 요 금액을 더한 게 총 지분 합계가 돼야겠죠? 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네. 이렇게 여기 금액이 제가 그 계산은 앞에 거 그냥 갖다 붙이는 바람에 그대로 들어가 있는 부분이에요. 네. 네, 여기까지 이제 강의를 하고요. 궁금하신 게 있으신 분들은 네, 저한테 개인톡으로 해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